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면 프로인데요. 프로가 되기 위한 계속된 도전을 하는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본다라는 건데 요즘 시장 보고 있으면 이렇게 물고 있어도 되나? 그냥 손 털고 잠시 주식시장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이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이 두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방송 이전에 살짝 사담들을 얘기하는데 박 차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시장 정말 그지 같다. 라는 얘기 방송에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끼리 나눌 수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주축이 바로 바이오일 것 같아요. 어제 후반에 그렇게 급락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위기 너무 달랐고요. 보고 깜짝 놀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박 차장님, 바이오 징글징글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이오 왜 빠져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를 때 이유가 있었나요? 밸류에이션이 높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바이오 상승의 이견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저번 달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인가요? 바이오가 비싸다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의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 전부터 주식을 좀 팔고 있었습니다. 네. HTS 한번 좀 보시면요. 최근 20일 동안의 바이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20일 동안 셀트리온을 6,480억 원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셀트리온이었어요. 그리고 또 수급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2,200억 20일 동안 팔았고요.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바이오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대변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기관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기관 역시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가장 많이 산 게 셀트리온을 샀는데 외국인이 판 건 6천억이었는데 기관이 산 건 2천억이었습니다. 각 종목들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닥의 대표가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니겠습니까? 네. 신라젠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고요. 최근 4거래일 기관이 연달아 팔고 있습니다. 주가가 망가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정말 주구장창 팔았어요. 개인만 계속 샀다라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최근에 뭔가 좀 달라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항상 드렸던 말이요. 제약바이오는 펀더멘털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적자나는 기업도 FDA 승인이 나면 10배 오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로 설명이 안 되면 네. 사실 센티멘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심리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심리가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바뀌고도 계실 거예요. 사실 어떤 이슈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게 지난해 제약주, 올해 초까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어제 권홍섭 주임이 이런 얘기 하셨죠. 내가 남북경협주는 내 분야가 아니다. 바이오는 내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내 분야로 본다. 그래서 알테오젠 괜찮다. 저는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권준님? 바이오권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저께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경우에는 현재 그 삼성바이오 때문에 이제 회계감리 착수로 인한 그런 그 시장 이슈도 어느 정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의 신용잔고에 대한 그 추이가 좀 많이 제한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매물과 그리고 급격한 그 투매로 인해서 장이 한번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장세는 지난 2월부터 계속적으로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박스권 매매 전략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어저께 정도에 뭐 물론 2시 이후에는 많이 빠졌지만 네. 일단 어저께 정도에도 매수를 해볼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6월, 7월 정도에 뭐 삼성바이오 이슈가 끝나고 어느 정도 바이오 섹터에 대한 회계 감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수급상 코스닥이 올라갈 그 시총으로 보자면은 바이오 제약밖에 없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반도체 소재, 장비, 뭐 아니면은 뭐 공작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주 이런 걸로 해서 코스닥을 800, 900까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을 또 신정부에서는 또 육성을 하겠다고 했었고 또 코스닥 벤처 자금에 대한 유입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보자면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침착하신 것 같아요, 권주임님. 근데 사실 어제 바이오주 급락을 뭐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밀려났다라는 건 뭐 어느 누구도 사실 손쓸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저는 일단 종목의 본질을 보는 거니까요. 알테오젠 흐름 전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오늘 포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분의 종목을 다시 매수할 수도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는 언제나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 두 분의 유망주 오늘 이 장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을 종목들을 골라오셨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입니다. 박재영 차장님은 유닛 테스트, 그리고 사마콘에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주임님 AGU 플러스와 또 제닉 화장품 쪽에서 하나를 또 가져오셨네요.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하지만 이 두 종목에 대한 각각의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시 살짝 제쳐놓고요. 포트부터 좀 볼게요. 포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 보시면 우리은행 오늘 1.6% 상승, 하지만 뭐 손실도 아닙니다. TA홀딩스 수익 구간이고요. 유니드, 코스맥스 BTI, 큐렉소, 이노와이어리, 사이비전 시스템, 알테오젠 모두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정리가 살짝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에 대한 궁금증도 주셔서요. 지금 또 채팅창에 송승원님께서 코스맥스 BTI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넣어주시기도 했네요. 막 올라왔어요. 현재 한 5% 저희 매수했을 때보다는 4.7% 손실 구간입니다. 코스맥스 BTI가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이었죠. 답변을 한번 주실까요? 일단 중국 관련돼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런 뉴스 있었는데 안 받으려고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북한과 조금 더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의 왕이 외교부장을 이제 보내면서 북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이제 보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와전될 수도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환율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요. 네.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환율뿐이 없습니다. 철강을 막는다, 철강 수입을 막는다, 이거 해봐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예전에 이제 일본이 대미 흑자가 엄청 많이 났을 때 미국이 어떤 협의를 했죠? 프라자 합의가 나왔잖아요. 애나 너희 강세로 해라. 지금 너희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물건을 팔아먹고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 프라자 합의가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의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소비 여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수출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조정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간 흐름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들의 이 종목 변동이 나올 때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버텨볼 만하다라는 조정일 때는 그래도 기대 살아 있습니다. 희망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막 10% 급락하고 이러면 사실 투자 심리가 무너지기 마련이죠. 근데 코스맥스 BTI는 뭐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히 들고 갈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에서 권주임님께는 사실 뭐 알테오제는 앞서 이야기 나눠봤고 큐렉소가 걱정입니다. 추가 매수를 외치셔서 제가 어제 추가 매수를 했어요. 5주를 했는데 또 부득이하게 어제 시장 후반대 지수가 밀리면서 큐렉소가 손실폭을 또 키웠습니다. 큐렉소, 이 미묘한 감은 뭘까요? 계속해서 땡기긴 땡겨요. 그래서 버티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낙폭을 계속 키운다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까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좀 시장 흐름을 보자면 어느 종목이든 이제 약간 좀 지금 떨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일부 소수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상 맞아요. 계속적으로 시장이 너무해요. 코스닥이 한 거진 3일, 4일째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서야 비로소 815포인트를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된다면은 단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아까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바이오 제약도 이제 올라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큐렉소도 그 가운데서도 그 의료 로봇 시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수혜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10,000원 정도, 뭐 9,000원대까지 이제 밀렸지만은 그때마다 이제 그 매수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의 만약에 투자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시장 경험이 뭐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앞서 이제 시장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주식을 사놓고 보질 않습니다. 보지 않고 계속 뭐 다른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이런 식으로 뭐 사우나를 간다거나 해가지고 주식시장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가창을 보고 차트 흐름을 보면 거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심리가 흔들밖에 네. 없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손절이 나가면 거기가 또 최저점이고 우리가 그 앞서 이제 가온미디어가 좋은 예였죠. 그 최저점에서 손절을 하고 나오니 10,000원을 갔다. 예, 이런 그 시장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투자자들도 거기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작은 뭐 작다고 작지만 뭐 크게 보면은 뭐 4, 5% 이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에 회비하지 마시고요. 약간 조금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거를 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햇빛마을님이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1시간 매매하면서 너무 바라는 건 욕심쟁이. 맞아요. 욕심쟁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저희는 새로운 도전하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께. 근데 시장 뒷받침 안 되고 또 욕심이 좀 앞서 나가는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일단 권주임님께서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권주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포트가 보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권주임님이 개인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포트에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포트 조정을 해본다면 이것도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네. 이제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이제 그 저가 항공 그리고 금융 이렇게 있는데요. 네. 금융주의 경우에는 우리은행보다는 뭐 한국금융지주나 아니면 네. KB금융 이쪽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5G도 들어가 있고 반도체도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포트 구성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종목은 한 4, 5개 많게는 그리고 한 적게는 저는 한 3종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저도 좀 그 생각은 들긴 해요. 요즘 포트의 종목을 너무 많이 담아놨나?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뭐라 그래야 되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너무 많은 종목을 안고 있어서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더 흔들리는 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박 차장님은 어떠세요? 나라면 어떻게 포트 조정할까? 이런 거. 빠지는 거 빼야죠. 지금 빠지는 거 빼면 TWDX 빼고 다 빼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럼.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요. 빨간불 들어있는 걸 많이 파세요. 그러니까 계좌에 수익 나 있는 걸 팔고 손실 나 있는 걸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보다는 뭐 무조건 내가 팔아야 된다. 돈이 정말 급하다.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가장 큰 걸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익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거를 네.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사실 수익 나는 건 좋은 종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손실 나는 건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손실을 확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손실 나는 건 계속 갖고 있고 수익 나는 건 조금 수익 나면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네. 계좌에는 전부 다 파란불. 안 좋은 종목분이 안 들고 가게 그렇죠.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손실이 큰 가장 안 좋은 종목을 파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 중에서 뭐 가장 손실이 많이 나는 종목을 팔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실이 많이 나는 게 큐렉소긴 한데요. 알테오젠. 근데요, 사실 저희가 12시에만 매매하니까 이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뭐 오전장에 제가 매수할 수 있다면 좀 싼 가격에 값 떨어질 때 이 종목 받았다가 살 수 있다면 좋은데 항상 이 12시에 아침에 살짝 올려놓은 한 5% 이럴 때 사서 오후에 좀 밀리면 늘 여지없이 손실로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트 좀 조정을 하려고 해요. 많지는 않고요. 그냥 한 종목을 옮겨서 한 종목으로 살짝 실어보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매도 종목을 하나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권주인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은행을 매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장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긴 한데 우리은행을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저도 아닌 제가 뭐 장기로 그렇게 끌고 갈 것 같지 않고 하지만 뭐 크게 움직임을 줄 것 같지 않아서 네, 우리은행에 대해서 매도하고요. 그 종목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15,600원에 지금 매도하고요. 볼까요? 매도 안 되네요. 일단 뭐 매도 걸어놓고 얘기를 풀어볼게요. 우리은행 제가 팔아서 사실 티웨이홀딩스를 살 거거든요, 박 차장님. 요즘 뭐 저비용항공사, 뭐 진에어 때문에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오늘 흐름 참 좋습니다. 티웨이홀딩스로 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에 이게 1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너무 의식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이제 작은 종목들로만 가득 차 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코스닥이 급락했어요. 중소형주 보시면요. 최근에 중소형주 움직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코스닥 스몰캡 차트가요. 신고가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이제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네. 최근에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중소형주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간에는 조금 소나기를 피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소나기를 피하면 어떻게 되냐? 주식 팔고 나가야 되느냐? 뭐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닝이 괜찮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싼 아니면 코스피 쪽으로 이런 쪽으로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피 종목들 이제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다 빼버린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렇긴 네. 하죠. 지금 막 올라온 대형주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럼 드려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럼 바이오건께 질문 드립니다. 삼바. 급락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근데 이러다 진짜 성장 폐지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망설이는 사이에 또 올라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삼성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뭐 1, 2, 3 해가지고 3일째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정확하게 241선, 일본 흐름선 좀 지키면서 다시 이제 반등세가 나는데 여기서도 좀 일정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그 7일날 그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회계감리에 대한 어느 정도 위원회를 열겠다, 회의를 하겠다 해서 17일날 이제 결정이 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으로 해가지고 단타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이렇게 좀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상장 폐지 실사 여부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성증권처럼 뭐 분식 회계에 따른 뭐 과징금 뭐 이 정도로 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갖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만약에 이게 정지가 돼버리면 6개월 내지 뭐 1년을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잠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좀 접근을 할 수 없고요. 고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일단 우리은행은 매도가 됐습니다.
일단 포트 종목은 조금 줄여둔 상황이고요. 갑자기 급락한 종목에 관심이 가긴 해요. 일단 가격적인 부담도 사실 덜하기도 하고. 그럼 바이오 쪽에서 급락한 종목 뭐 뜬금없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HLB 어제 17%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0% 급락입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10만 원 이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LB, 리보세라닙, 아파트닙이라고도 하죠.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있어요. 항서제약에서 이미 매출이 나니까요. 그래서 어제 17%, 오늘 10%, 도합 27%가 밀렸는데 그럼 오늘장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박 사장님, 이런 급락 상황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생각할게요. 전 단기로 이렇게 싹 낙폭 줄여서 내일 좀 반등 나올 때 또 갈 땐 강하게 가니까 사도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원랜드를 가셔야죠. 강원랜드를 가셔야 됩니다. 빠질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오를 때도 우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빠질 때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지기 시작한 이틀뿐이 안 됐거든요. 사실 올라올 때는 한 달, 두 달 걸렸는데 빠질 때는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본다면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무슨 아이언맨이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다쳐요. 이런 데서 한번 다쳐서 30%, 40% 손실이 나면요. 복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섭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때 사시는 게 맞아요. 분위기가 좋아질 때. 네.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본 이야기예요. 너무 떨어지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요. 제가 진짜 살 것 같진 않았어요, HLB. 그래요, 일단. 강원랜드는 안 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재밌어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전 재산을 몰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본다면 10만 원 들고 가서? 그렇죠. 그럼 재밌어요. 많이 네. 가셨나 봐요. 저는 한 번 가봤어요. 많이 가본 건 아니고. 권주임님은요? 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너무 멀어서. 좋습니다. 사담이었고요. 얘기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오 종목은 사실 두 분은 일단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일단 알테오젠 정도는 긍정적으로 해주셨지만 지금 굳이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지 말자. 삼바나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두 분의 종목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 언제 또 이렇게 훌쩍 갔나 몰라요. 다는 못 들을 것 같고요. 유닛 테스트 먼저 얘기해 볼까요, 박 차장님? 유닛 테스트가 흐름이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요 며칠 올라오고 있고요. 좋을 것 같아요. 저 관심이 가서 사실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IT 쪽이 올라올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돼 버렸죠. IT는 안 올라오고 이제 대북 관련주, 제약바이오 이런 쪽만 계속 올라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이런 거는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런 거품이 꺼지고 나면 투자자들이 어디를 바라볼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북 관련된 테마 끝나고 바이오가 끝났다? 그러면 어닝을 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IT, 반도체 이런 쪽이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HLB가 많이 빠져서 그게 싸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얘들이 퍼가 낮구나, PBR이 낮구나 이런 게 싸다라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 이 얘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다시 그렇죠. 명언 제조기. 그렇죠. 정말 싼 거는 가치가 싸다라는 걸, 가격이 싸다가 아니고 가치가 싸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앞으로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IT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종목들, 얼마 전에 권주임님이 얘기했었던 종목 YG원,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 왜 오를까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죠. 네. 유닛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하고요. 잘 나왔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회사가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전공정 업체들은 작년에 이미 다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후공정 업체들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후공정은 말 그대로 뒤에 들어가는 장비예요. 전공정 장비가 들어가고
그 뒤에 후공정 업체들이 장비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나냐 이런 쪽에서 수주가 계속 나오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수익성까지 좋아졌거든요. 국내 업체보다는 해외 쪽에 납품을 할 때 이 좀 마진을 더 남겨요. 그런데 중국 쪽의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 이익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영업이익이 268억 나오면서 YOY로 126% 증가했습니다. 2분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얘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SK하이닉스로부터 3D 낸드 테스트를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아직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이닉스가 하는 게 뭐죠? D램인데 낸드 쪽으로 지금 전략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낸드 쪽에 테스트 장비가 납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신고가 돌파?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 테스트 주주분들이 이런 글 올렸어요. 이런 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마치 침대 광고와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유닛 테스트 최근에 흐름 괜찮습니다.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사는 종목 6위권쯤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유닛 테스트는 네. 뭐 후공정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공정만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뭐 유닛 테스트 후공정에 대해서는 수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의 그 낸드 투자 분야는 도시바 메모리에 달렸습니다.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낸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죠. 일단 삼성전자가 그 기술적으로는 한참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한미엘이 연합을 해서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동사의 유닛 테스트는 앞으로도 좀 수혜가 나타날 것 같다. 하지만 뭐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으니 뭐 예전에 사막콘덴서처럼 7만 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뭐 괜찮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막콘덴서 오늘 또 박 차장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닛 테스트 많이들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이 정고점 돌파할 때 MTN에서 2번이나 추천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 하이드로파스칼님, MTN이 한 일주일 이상 떠들어주면 방송을 하면 올라가긴 함. 그만큼 MTN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박민영의 SNS 영향력 또한 커지나 봐요. 유튜브 시청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기분 좋네요. 자, 건주임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제닉 저는 궁금하네요. 뭐 LG U+도 궁금하긴 한데 또 화장품 요즘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얘기 많이 나오니까 네. 요거 짚고 갈게요. 네, 어떤 이제 포인트 보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색조 화장품을 한번 갖고 왔는데 네. 거기서 좀 선택이 안 돼서 이번에는 마스크팩을 좀 하는 그런 회사를 갖고 왔습니다. 미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일단 화장품은 일단 하반기까지도 중국만 관계 회복된다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닉을 갖고 온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ODM, 화장품 ODM을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팩을 또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로는 그 랑콤, 비오텍이라고 있는데 저는 랑콤밖에 잘 모르겠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글로벌 고객사인 로레알까지 해가지고 한두 개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글로벌 브랜드 향에 또 고객처가 다변화되는 이유는 최근에 그 중국에 2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캐파 증설로 인해서 앞으로 좀 수주 기대감이 있고요. 금년에 연결 매출액이 8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 원이지만 일단 1분기에는 좀 사드 영향으로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점진적 회복 그리고 이런 그 회복세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투자 포인트에서는 뭐 마스크팩에서는 제닉을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고요. 여기 그 지주회사가 솔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무 안정성이나 그리고 지주회사의 그런 탄탄한 뒷 배경이 있다고 보면 제닉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닉 좋죠. 지금 중국 관련돼서 소비주들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제닉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마스크팩 관련돼서 업체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닉도 좋고 제이진 코스메틱이라든지 최근에 뭐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 종목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한알령이 이제 조금씩 해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마 제닉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21선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추세 매매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닉이냐 유닛 테스트냐 너무 고민스럽긴 한데 사실 이럴 때는 또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 후공. 에드워드 박님이 종목 좀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온미디어도 이분 좀 뚝심 있게 들고 갔고요. 이분이 유진기업 이야기 해주셨나요? 유진기업도 오늘장 8%.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에드워드 박님. 좋습니다. 이분이 유닛 테스트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닉이냐 유닛 테스트냐 저는 오늘 아껴보려고 했는데 유닛 테스트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로 볼 거예요. 유닛 테스트는 많이 사진 않을 거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자, 5주 넣도록 하겠습니다. 17,550원 매수, 비밀번호 입력을 안 했어. 네, 17,550원에 17,500원으로 현재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들어갔나요? 네, 포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17,500원으로 매수가 체결이 됐어요. 지금 뭐 단시간에 좀 많은 물량이 나와서 살짝 사자마자 좀 손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유닛 테스트 제 선택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종목에 대한 시각도 믿고 가겠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허투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들 종목들 AS에 나갈 거고요. 일단 시장을 이겨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님과 오늘도 박앵커의 올백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